네,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어떻게입니다.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죠.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 논란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경찰이 오늘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소환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권 개입이라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용처 관련해가지고 현금 인출하신 거 이유랑 용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경찰 조사해서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지금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금융위에서 통보를 받고 경찰이 내사를 벌여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네. 그럼 혐의는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예. 또 어디까지 상황이 커질지 짐작하기 힘든 상황인데 현재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은 예. 바로 이 김만배 대주주의 자금 흐름입니다. 네. 즉 이 회사잖아요.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주식회사인데 예. 이 회사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작업을 하고 돈도 여기로 왔다가 이제 다시 나눠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런 유형의 사업에서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회사의 자금과 아무리 최대 주주라고 하더라도 김만배라는 개인은 별개예요. 네. 주식회사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예. 설령 뭐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바지 사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의 이른바 주인이라 할지라도 예. 주식회사와 개인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뽑았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FIU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좀 이상하다 확인해봐라라고 한 것은 이 회사 돈 중에 475억 원 이상을 빌렸다는 거죠. 예. 명목은 빌린 건데 혹시라도 뽑아서 다른 목적에 쓴 것인가 또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했는가? 예. 혹시라도 그 돈이 어딘가에 로비 작업으로 쓰인 것인가? 등등 밝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예.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회사 자금 473억 원을 빌렸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오늘 아침에 소환 받으러 나갔을 때도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장을 보면 거기 거래 내역이 다 있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자신 있는 그런 생각인가 보죠. 지금까지는요. 일단 본인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애초에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기업과 관련된 자금이 좀 불투명하게 뭐 이렇게 이동했다거나 할 때 이게 뭔가 의심되는 게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수사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계좌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장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한계가 있는 설명일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장기 대여금의 형태로 지금 473억 원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뭐에 쓰였느냐 이게 핵심이요. 장부상에는 장기 대여금이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결국은 어쨌든 이 회사가 일종의 이제 이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돼서 자산 관리를 위해서 이제 쓴 돈이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지출된 어떤 돈들에 연관된 그런 지출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령 어떤 개인이 정말 그냥 이걸 빌려가지고 개인이 그냥 써버렸다. 이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횡령일 수도 있고 예. 이 내용에 따라서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또 어떤 불법적인 로비 자금이나 이런 걸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뭐 정치권에 들어갔다든지 또는 뭐 어디로 갔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 의혹은 정말로 어떤 불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차명 투자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배당이라든가 이 투자금을 돌려줬다거나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이게 또 여기서 불법의 어떤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김만배 씨로서는 자기가 불법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자기 예. 방어를 위해서 하겠지만 실제 그런 것이냐 상당한 의문이 지금 남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권 로비도 없었다고 오늘 아침에 말을 했고요. 그리고 화려한 법률 고문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익숙한 그런 얼굴도 많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30명이 넘는 법률 고문단이 있는데
비용도 많이 지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좋아하던 형님들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법률가로서 받아들여지십니까? 법조계라고 뭐 넓은 의미의 법조계죠. 예. 이제 법조를 취재하는 그런 네. 기자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일을 했고 또 인맥도 굉장히 좀 넓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좋아하는 형님들은 많을 수 있죠. 네, 그 자체가 그쵸. 문제는 아닐 겁니다. 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김만배 씨가 이러한 유력 인사들을 통해서 어떤 로비를 했다면 예. 그러한 로비가 또한 불법이라면 또 그 과정에서 뭔가 흑막이 있다면 뭐 금전이 오갔다면 또는 영향력의 행사가 오갔다면 이 부분은 대단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럴 가능성도 현재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는 두 번째, 그게 아니라 실제로 뭐 로비를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뭐 잘 지냈는데 친하게 지내는 형님들인데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됐으니 네. 또는 뭐 이렇게 사업을 또 이제 언론사 나와서 하게 됐으니 같이 곁에 두고 그냥 뭐 은혜도 갚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런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그 자체 근데 만약 그랬다면은 또 갈림길이 생깁니다. 또 첫 번째 일도 안 하고 또는 일을 시킬 생각도 없이 네. 고문으로 임명하고 돈을 줬다면 이거는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는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일을 했느냐? 그러면 어떤 일을 언제 뭘 했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도 그랬잖아요. 저 실제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김만배 씨는 또 좋아하던 형님을 챙겨준 거라고 하니 뭔가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실제 그 관계가 무엇이며 왜 거기에 이름을 올렸으며 거기에서 얻은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법조계를 보기에 저기는 다 저런가? 우리 굉장히 좀 깨끗하게 봤고 굉장히 명망을 가지고 있는 명망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다 저렇게 엮여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김만배 씨가 오늘 경찰서로 소환이 되면서 꽤 기자들 앞에서 길게 자기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도 많이 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궁금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50억 원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그분이 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언론 인터뷰도 있었고 지금 직접 언급을 했고 퇴직금 50억 원에 평론가님 그 퇴직금과 성과급과 산재가 있어서 산재에 대한 위로금도 포함이 됐다. 그래서 50억 원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제 화천대유 측에서 지금 김만배 씨와 비롯해서 예. 이 퇴직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고 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50억 원이라는 퇴직금이 과연 자본주의 역사상 있을까요? 이게 물론 이제 재벌 회장이라거나 이런 이제 어디 회사 대표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입사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한 6년 정도 된 대리직급의 어떤 직원이 퇴직금을 50억 원 받아간 사례가 있겠는가 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하려는 것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일종의 성과급으로서 또 성과가 많이 나서 이게 지금 개발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또 이 금액이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또 일정 부분 굉장히 이 업무가 과중했고 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위로금이다. 이렇게 하는 설명들이 계속 덧붙여지고 있는데 예. 이걸 다 고려하더라도 50억 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이제 납득은 어려운 그런 금액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례를 놓고 이런 이제 어떤 설명이 다 납득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제 산재 위로금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산재 위로금이라는 게 위로금이니까 이제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인 것은 맞겠죠. 네. 임의적으로 뭐 이런 피해를 입게 해서 우리 회사가 미안하다라고 줄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그 돈이 이제 뭐 몇십억씩 되고 50억에 가까운 돈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될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산재로 판정된 건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황도 사실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꼭 뭐 산재로 이제 판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문제와
회사가 또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별개니까 네네.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위로금으로 봐도 이것은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2015년 6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중반대에서 300만 원 중후반대의 월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이제 6년 좀 넘긴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때 50억 원을 받았다. 근데 1년 전이죠. 2020년 6월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5억 원의 계약을 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계약을 변경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줄게 이렇게 변경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네. 실제로 회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냈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이제 보상 차원에서 저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 저건 말도 안 돼, 저거는 불가능이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예. 네, 수학적인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다만 사회 상식에 비춰볼 때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특히 처음에는 저 50억 세전이냐 세후냐 그 얘기도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네. 세전인 것 같아요. 예. 세전 50억 원에 대해서 퇴직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다 그 후에 성과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또 거기에 이어서 산재 위로금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항목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도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명목이 다 달라요. 물론 회사가 회사를 떠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뭐 동일합니다만 예. 하지만 항목이 다 다르거든요. 따라서 전체 세전 50억 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특히 퇴직금의 경우에 주로 이사, 주식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즉, 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이사들이 그 회사를 떠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퇴직금을 스스로가 이제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허점이 보인 거죠. 임원이 아니고 일반 직원이면 어떻게 하느냐. 예. 이거는 사실 그동안 상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법상 허점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또 산재 위로금의 경우에 실제로 산재가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산재 위로금을 받기 전에 산업재해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재 네. 뭐 증거도 없고 또 산재 위로금은 또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성과급, 퇴직금, 산재 위로금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또 세금을 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따지고 들면 예. 좀 의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안도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하면서 근데 지금까지의 과정 자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성남의 뜰이라고 성남시에 사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고 거기에 민간과 같이 출자를 해서 성남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화천대유가 있잖아요. 저기가 성남의 뜰이 자본금이 50억 원이고 성남시가 25억 원을 투자했고 화천대유가 5천만 원 자본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SK증권이라는 데를 통해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화천대유와 다 관계사예요.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는 여기서 3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다 관계 있는 사람들, 가족, 화천대유의 뭐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라서 화천대유랑 거의 같은 그 집단으로 보면 되겠는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합쳐서 그러니까 천화동인 모든 사람이 SK증권을 통해서 지분을 투자하니까 7%입니다. 7%. 성남의 뜰의 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7% 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배당금을 가져갔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성남시는 25억을 투자해서 5,500억을 벌었으니까 공익에 맞게 환수를 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다른 면에서 화천대유는 그렇게 조금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수익이 많냐 이 문제를 또 많이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쟁점이 불거질까요? 일단 그 성남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성남시장 할 때 네. 이제 이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민간 개발로 진행이 돼서 이 수익을 다 이제 민간이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민간 뭐 이 투자자들이나 또는 이제 뭐 건설사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보신 이 구조를 통해서 어쨌든 공적으로 이 자금을 상당수 회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방금도 보셨듯이 이게 우선주와 보통주 구조로 나눠져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개발을 통해서 이 생기는 이익을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이제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이 집단들이 배당을 받는 형식인 것이고 네. 이 배당을 일정 한도로 받은 이후에는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 즉 여기서는 지금 화천동인가 천화동인을 통해서 투자한 그 투자자들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우선 이제 이익을 환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디자인이 잘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이 주주들은 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배당을 가져가게 된 것이고 예.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이 주주들은 훨씬 더 많은 배당금을 가지고 간 것이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예. 실제로 지분 투자한 것도 처음에 이제 좀 투자금으로 내놓은 것도 지금 보면은 우선주 방식으로 배당받기로 한 이 집단이 훨씬 큰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이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으로 봐도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이 배당받는 거고 적게 투자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건데 그 원칙이 완전히 지금 흔들려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위법적인 사항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 사건은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